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린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2대 성상납 발언을 옹호한 이재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구독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좌파분들이 자꾸 비공감을 누르고 가셔갖고 영상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떤 이슈였냐? 이재명 2대 미군 성상납 옹호글을 삭제했다. 1시간도 못 버티고 내릴 글을 도대체 왜 썼냐라고 국힘이 비난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글이었냐면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이게 어떤 진실이냐? 이화인과 여성을 진짜 모욕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김한란이 친일 반여성 행각을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이화인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의 소리의 유튜브거든요. 서울의 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음 그리고 몰카, 디올백 몰카를 찍었던 곳이 바로 서울의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은광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고은광순인데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좀 뒤쪽에 다시 한번 얼굴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은광순이라는 사람이 본인 이모가 미군에게 성상납을 했다. 자기 이모가 이대 나왔는데 성상납을 했다라고 이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재명 요 트위터인지 뭐 페이스북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사실이다. 이게 진실이지. 지금 김준혁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김준혁 후보가 김한란이 미군 성상납설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은광순이 출동을 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했고 이재명도 거기에 동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은 아는 대환장 파티예요. 앞에서 말했던 이 매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서울의 소리 그리고 이 고은광순 그리고 SNS 관리자가 일탈했다. 이건 실수한 거다. 이재명 대표가 쓴 게 아니라 SNS 관리자가 잘못 쓴 겁니다. 라고 또 해명을 하는데 이게 진짜 대환장 파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김준혁 후보가 있어요. 이 김준혁 후보는 수원시 정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수정 후보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느냐? 김한란이 성상납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이화여대 설립자 김한란이 친일파인데 해방 이후에는 낭랑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화여대 내에 이런 학내 단체를 만들어서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맞는데 니네한테 지금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지금 일시방편 동족방류를 하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낭랑클럽이라고 하는 건 미군정 시절에 사교클럽이 실제로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낭랑클럽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미군 수뇌부를 접대하기 위한 조직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정부를 대신해서 파티를 대행한 조직이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당시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사교적인 외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 낭랑클럽이란 걸 운영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보기에는 이거 저렇게 잘 예쁘고 괜찮은 여성들만 갖다 놓은 거는 접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국가의 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단체라는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를 했는지 아니면은 파티 대행을 했는지 약간 좀 현재에 와서는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 있는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당시에 이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도 그때가 50년 정도니까 1950년 정도니까 당시 20세라고 했을 때 지금 이미 90세가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성상납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성상납이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준혁은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태계 위항은 성관계 지존이다. 아니 갑자기 이황이 왜 나와?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김준혁 후보는 칼럼니스트로서는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야사 같은 거를 이렇게 쓰는 그런 역할로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잡지 같은데 기고글 같은 거 그냥 재미로 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글을 쓰는 건 괜찮겠지만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함량 미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김준혁 관련된 이슈는 워낙에 이 사람이 이런 이상한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고은광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고은광순 씨는 원래는 고광순인데 엄마 성이 은씨여서 고은이라는 성을 두 개 쓰고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진짜 성을 두 개 쓰는 사람을 직접 마주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성을 두 개 쓰는 사람을 제가 사회적으로 알게 된다면 저는 피할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좀 이상하거든. 아니 엄마 아빠 성을 다 쓰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 자식은 어떡할 건데? 고은광수랑 김희철수가 결혼하면은 그 다음 때에서는 대체 어떤 성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성씨에 대해서 뭐 호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아빠 성을 따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누군가가 아이를 낳았다,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여성의 아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 왜냐면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따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친모다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공표를 해야 자기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낳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내 아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사회적으로 애 낳을 때마다 다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친부를 가려내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라고 사회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일본이나 아니면 서구 사회에서는 아빠의 성을 엄마도 따라가잖아요. 아니 이거 보면은 성씨 두 개 쓰기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고은광수 씨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1948년 무렵에 바로 그 낭낭구락부 또는 낭낭클럽 바로 그때 김알란한테 걸렸구나. 그러니까 사진 앨범을 보다가 이모가 어디 잔디밭에서 미군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봤다. 아 그걸 보고 나는 아씨 우리 이모가 김알란에게 당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 사진은 저한테는 일단 없고요. 제가 그런 사진을 옛날에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화여대에서는 아니 지금 이모라는 분이 35년생인데 낭랑클럽이 운영이 됐던 48년부터 미군정이 끝났던 53년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아니 13살에 그때는 여중생 나이인데 낭랑클럽에 어떻게 들어갔겠느냐. 학적을 조회해보니 고은광순 씨의 이모께서는 56학번이다. 그러니까 6.25가 다 끝나고 미군정이 물러간 이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낭랑클럽 활동을 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화여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모가 미군에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은 이거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은광수 씨는 아 몰라 우리 이모가 양색 씨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모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 우리 이모는 양색 씨가 맞다. 양공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륜 짓거리를 왜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950년대에 대학을 갔다? 저희 부모님이 1960년대에 그리고 7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고등학교도 겨우 나오셨거든요. 근데 1950년도에 그것도 여자가 대학생까지 갔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보통 집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절에는 초등학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고등학교 나왔으면 굉장히 고학력자인 시대예요. 그런데 여성을 대학교까지 보냈다? 이거 보통의 집안이 아닌데 야 너 가서 쟤네한테 접대 좀 해라고 했을 때 네 하고 할 집안의 자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집안의 자제들이 다 왔을 건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한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확인이 굉장히 어려서 그렇지 사실 확인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본다면 영문과 가능한 여대생들과 접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낭랑클럽의 이화여대생으로서 낭랑클럽의 활동을 한 사람들과 그리고 외부인으로서 활동한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부는 실제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게 강제로 한 거냐 아니면은 자기 자발적으로 한 거냐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지만 사대주의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미군 특히나 백인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었을 거잖아. 외국인 평생 외국인 못 보고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연애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강제였다라고는 지금 단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고은광수는 이모를 욕보이면서까지 이런 회견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성향 때문입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쪽은 무상이다. 친일 청산의 경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를 했고 북쪽은 성공을 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남쪽이 자주의식 없이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흥광수는 지금 보시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라. 반북 인권단체는 자금 지원을 하지 말아라고 지금 하는 회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정찰 비행을 중단하라. 북한에게 비핵화를 주장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흥광순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죽어, 교육이 무료인 완벽한 북한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군 군정에 의해서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다. 북한이 완벽한데 우리가 왜 북한을 적대시해야 되느냐? 북한을 따라야 된다. 북한의 전쟁관을 따라야 된다. 전쟁으로 통일이 온다면 그것도 평화 통일의 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흥광수는 반미 종북 인사라는 거예요.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는 가족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팔아먹을 수 있다. 양심도 팔아먹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반미 종북 인사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냐면, 이 원래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NL과 PD 계열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NL 계열이 주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NL 계열에서 잘 풀렸으면 지금 민주당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풀렸다. 그러면은 뭔가 저기 잘 알 수 없는 시민단체에서 무슨 이사장이니 뭐니 뭐 그런 직함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번처럼 민주비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눠먹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시민사회 단체라고 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해서 인지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끼어서 비례대표를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든 가족을 팔든 뭐든지 다 팔아서 나라는 사람을 각인을 시켜야 돼. 시민들한테도 각인을 시키고 정치권에도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반미 종북 인사들이 정치권, 제도권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또 나와서 그런 짓을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